정도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특별히 저희가 뭐 정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번이 목회자 대회잖아요. 대회라고 하는 건 어차피 뭐 의결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을 나누는 거고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거니까 그 생각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한 분은 한 의제당 한 사람이 2번 이상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총 3번인데 의제당 한 번씩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짧게 얘기해도 사실은 20분 이상, 20분 이상 얘기 듣기가 좀 어렵거든요. 미리미리 좀 이야기 좀 이렇게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한 분당 발언 시간은 2분 잡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다 오셨나요? 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그러면 저기 김치국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좀 기다리셔서 좀 연설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회개와 자성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하여 저희들 새롭게 거듭나는 감리교회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의견들이 오가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먼저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저기 안산 남지방의 주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인근입니다. 어찌어찌하다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한 3가지 정도 그 현안 문제를 가지고 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을 텐데 그 3가지 문제 외에라도 꼭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 좀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 한 의제당 한 번씩만 발언하실 수 있고 2분씩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첫 번째 먼저 그 감리교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좀 전체적인 거 안에서 이렇게 좀 나는 오늘 좀 이런 이야기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자유의견 시간 좀 먼저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한 5분 정도 가져볼 테니까 좀 우리가 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하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어떤 말씀도 좋아요. 좀 30대 그룹답게 좀 지시적인 얘기도 좋겠고 좀 과격한 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바로 우리 주제별로 갈까요? 아까 첫 번째 주제가 우리 이주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현 감리교회 문제가 무엇일까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주연 목사님이 본부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관료하지 말고 지방 중심으로 와야 한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책임자들에 대한 치리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의견 들으시면서 여러 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회자는 사회를 보는 역할이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30대 그룹 목회자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되니까요. 한번 손을 좀 첫 번째 우리 감리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주연 목사님이 발제하시고 제안하신 것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신가요? 예, 유명성 목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목사님,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소속만 좀 말씀하세요. 예, 충청연회 천안 서지방 유명성 목사입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그 목사님들의 어떤 제안들을 보면서 이게 뭐 학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쭉 봐도 이게 뭐 거의 MTS 동기 모임인지 아니면 정말 감리교회를 영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지 모를 정도로 사실 우리 쪽에 굉장히 뿌리 깊게 학벌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지방에 돌아가서 그 축구대회라고 하나요? 학교별로 체육대회하고 또 학교별로 친목회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축구대회나 친목회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친하지 않아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 지방별로 와서 이렇게 쭉 모여서 보면 사실은 너무 이렇게 학교별로만 일이 이루어지고 회계, 자정 이런 것도 학교별로 이루어지면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돌아가서 만약에 뭐 MTS다, 뭐 모인다 그러면 당당하게 우리 감신 따로 모이지 맙시다. 모건협성 모인다 하면 모건협성 따로 모이지 맙시다. 친목회에서 뭐 할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럼 지방 목사들끼리 친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감히 제안했습니다. 네. 우리 안에서 30대 그룹들이라고 특별히 좀 얽매이지 말자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대학, 일반대학을 나오시고 데뷔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지금 주제가 우리 이주연 목사님이 저기 발제를 보시면 현 감리교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면서 본부의 권력이 분권화, 경영화, 투명화되어야 국민과 삽니다. 라고 하는 제안. 두 번째 제안이 지방을 살리고자 지방을 살려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이었고요. 세 번째는 책임을 지는 감리교 하면서 치리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후속 이 모임 이후가 이 모임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냐, 그 이후에도 우리가 후속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제안까지 나왔어요. 좀 이거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 중이니까 이 안에 좀 의견이 있으시거나 반대해도 좋고 하시고 싶은 말들 아무나 좋습니다. 네, 목사님 소속을 좀 크게 말해주시고요. 네, 경기현의 수원건선 서지방 김성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제가 세 개인데 뭐 한 번 얘기하면 한 번 일어나면 그만이지요. 그래서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적은 교회,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월세들을 많이 내는데 월세를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그 교회들은 약간의 그 부담금을 좀 축소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해왔는데, 왜냐면 우린 주인 아주머니들에게 이미 부담금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 미자립 교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거에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선거법에 대해서 관심이 학교 다닐 때 많았는데 지금 많이 약화되긴 했는데, 일단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거의 뭐 로마의 그 원로원 그 수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총회에 뭐 상정조차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총대를 뽑거나 아니면 선거인단을 뽑을 때 준회원까지는 모르겠는데 정 1부터 모든 그 연급 순으로 각 연급당 정 1 뭐 20명, 정 2 20명, 뭐 정 3 20명에서 연급당 20명씩 총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단은 뭐 금권 선거다 뭐다 매번 말들이 많은데, 선거인단은 선거하기 뭐 며칠 전에 공개를 한다든가, 뭐 유세는 자유롭게 하되 선거는 누가 할지 모르니까요. 그 선거인단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막바지에 공개해서 투명성 있는 선거인단을 꾸리고 선거를 좀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임성호 목사님. 네, 서울연의 은평동지방 임성호 목사입니다. 그 뭔가를 우리가 결의하고 뭔가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저희에서 그렇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뭐 세 가지 안건들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이야기하니까 저는 첫 번째 본부 부담금을 없애는데 우리 30대들도 의견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지금 광화문 본부에서 받고 있는 월세들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본부 부담금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투명한 내용 공개들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세 번째, 미자립 교회들 그리고 농어촌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의 최저 생계비 보장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본부 부담금을 그동안 했던 것들을 그렇게 미자립 교회 최저 생계비로 보낼 수만 있다면, 미자립 교회 생계비 부담금으로 낼 수 있다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 부담금 대신에 미자립 교회 최저 생계비를 대안으로 제시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두 번째, 총대제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연령별, 직능별로 총대 제도들을 개선해서 총회로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계속 다른 얘기보다 이진영 목사님. 네. 청년의 온양서지방 이진영입니다. 저는 부담금 이전에 목회자 생활비, 최저 생활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연급별로
저쪽으로 마이크 하나 가시잖아요. 저 이따가 기타 토의 시간이 또 있나요? 혹은 예. 기타 의견 내는 시간? 예, 기타 의견 내시네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순서대로 안 되고 있고 좀 섞여서 가고 있는데요. 예, 섞여서 가도 좋습니다. 어차피 정리하면 되니까요. 네. 남동지방 양희일 목사라고 합니다. 중부연의 남동지방이고요. 제가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분권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공부 부담금도 좋고 하지만 감독제가 되면 감독제가 제가 볼 때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저희가 지금 행정직도 하고 있고 영성에 지금 최고의 수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감리교 재산을 갖고 있는데 그 감독제를 감독에게는 권한을 영성에 관한 어떤 그런 권한만 부여하고 행정에 관한 부분은 다른 감독이 그 행정이나 재산에 관한 권한을 못하도록 전문화해서 따로 분리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이나 관리에 대한 분리가 됐을 때 거기에서 재산도 투명해질 수 있고 재산 관리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공부도 경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것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감독제 개선에 대해서 감독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고 행정에서 행정 전문의를 좀 뽑아서 해보자라고 주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또 다 섞어서 하겠습니다. 섞어서 해도 좋으니까요. 아까 좀 말제를 제안을 들으시면서 좀 답답하거나 이 말 꼭 하고 싶었다 하셨던 말씀들 좀 자유롭게 해주시죠. 말하면 안 통할 것 같은데 보면 오늘 30대 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한 100분 넘게 오신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그 30대들 한번 기도해보자고 했더니 기도가 되게 안 됐는데 기도하려고 제 전화했더니 그래요. 왜 문제는 형들이 이렇게 놓고는 누나들이 이렇게 놓고는 왜 맨날 우리 도한테서 슈가거리 하냐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기도 하다가 예, 의견 나왔습니까? 조혜민 목사님. 부천북지방 한해성교회 담임하고 있는 노예민 목사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 제도개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 생각은 지금 그 사회에서도 가장 그 민주주의의 최선진화를 달리고 있는 대통령 선거도 직접 민주주의 다 뽑잖아요. 감독회장 정의원 이상이면 평신도 동수로 해서 다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원이라는 의미도 없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정의원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냥 뭐 지금으로서는 10년급 이상이나 돼야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냥 선거인단이 된다면 이런 뭐 근권선거나 이런 문제는 아주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됐었는데 지금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좀 이따가 예. 같은 의제만 아니면 예. 네. 지금 감독 우리 제도개혁 특히 우리 선거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로 장로교는 정의원이면 다 한 표죠. 그래서 정의원 1년부터 다 한 표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구리와 장정에 정의원 연급제도는 특별히 없어요. 정의를 정의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묘하게 잊지도 않은 18년급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계속 부담금 선거법 이제 생각났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입법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총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그 일반 그냥 정회원들 500명 이상이면 500명 이상이든지 명수를 정해서 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는 입법에 그 입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도부가 좀 타락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문제 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 정회원들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에 관해서
예, 우리 박지태 목사님. 네, 저는 서울의 의평동 주방 강석의 소속 목사라는 박지태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 단임자 사례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솔직히 보면 개교회주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목회에 나가서 맨 처음 서리전도사 때부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미자립 교회에서 담임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지방에서 지방 목사님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전도사들 시절에 느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 한 지방에 있어서 네 교회 혹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너희 교회로 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한 공동체, 한 감리교 목사, 전도사라고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개교회주의에 사로잡혀서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내 교회만, 그리고 내 교회에서 나는 뭐 크니까 월급 제대로 받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미자립 교회 뭐 최저 생계비 문제도 그러한 개교회주의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솔직히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감리교회만 있는 제도 중에 정말 안 좋은 것 중에 연급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연급제도가 어떻게 보면 호봉과도 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선거를 하거나 그때 정식을 떠야지 감리사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감독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으로 연일, 준일, 뭐 정일, 정의, 정삼, 정사, 그 다음에 뭐 감독회장 나갈 수 있는 뭐 정 몇 이상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사실이 않습니까? 아니면 지방에 가서 지방에서도 발언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서리 전도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준 전도사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반영이 됩니까? 그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리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고 감리교회가 모든 것이 변하려면 연급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개교의 중심주의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연금 문제까지 해서 참여할 수 있게. 사실은 그렇죠.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주체자가 못 되니까 계속 그냥 나도 좀만 나이만 먹어봐 하는 좀 이렇게 좀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또 다른 의견. 여러분 이때는 저희들끼리 있으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카메라를 없애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등지고 저한테 저를 보시고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저희가 계속 되는 얘기가 이제 선거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참정권을 달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담금 문제 본부에 관한 얘기 좀 했고요. 그래서 또 미자립교회, 사실 보니까 대부분 다 아마 미자립교회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생활비 문제, 최저생계 문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 또 다른 의견도 좋고요. 계속 이어져도 좋고. 예. 중부연의 인천 서지방 유민호 목사입니다. 역시 미자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미자립교회 문제. 여러분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미자립교회에 있어서 본부의 기준이 2,500입니다. 10원은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낮을 수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목회를 해보시는 분들의 이야기 보면 2,500이 미자립이 아닙니다. 한 정말 4,000 정도 미만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라든가 뭐 실제 생활비에서 저는 이 미자립교회 대책에 있어서 기준을 높이든가 아니면 5천 미만, 4천 미만 실질적인 교회 운영과 목회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선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 지방에서 보니까 거의 4천에서 5천 정도 넘어야 목회자 가정이 기본 한 200 정도, 150에서 200 정도의 생활비를 주고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세를 내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심하지 않을까, 다른 데 보조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자립교회 대책에 있어서 절대 미자립과 그 차상위 계층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좀 보완적인, 2,000명 넘었다고 해서 모든 걸 끊어버리게 되면 실제로 3,000, 4,000 정도 되는 교회에서 더 어려운, 미자립교회보다 더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좋겠고, 그 총회 대표에 있어서
한 가지 안을 내자면 지금 정의원 연수교육이 정5년도 기준으로 해서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대를 직능별로 호출한다고 했을 때 그런 기준 안에서 지방 내 뭐 정의원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퍼센테이지에 맞춰가지고 대표를 뽑는 게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인 미자립 교회 생활비 문제하고 그다음에 직능별로, 그다음에 연령별로 총대 선출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10분이 넘어섰거든요. 이제 저희 한 20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는 이상민 교수님.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해방den교회 장진순 목사입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걸 좀 집어서 얘기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그때 이번에 물리 일으키신 분 아까보다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자격이 안 됐는데 나오셔서 무리를 일으키신 분이나 당선이 안 됐는데 착점이라는 이유로 무리를 일으키신 분이나 모두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량주의 교회의 서유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투명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도 잘 그런 거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투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 커피 한 잔 뽑아 마시는 것도 다 이렇게 신용카드를 이렇게 한다고 어떤 유럽 나라의 어떤 수상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쓰는 모든 경비도 투명성을 지켜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 쓰는 모든 경비도 투명성을 가지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 지금 저는 모르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감독 회장님에 대해서는 어떤 회장이나 연회장이나 총회장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어떤 힘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거기에 권력을 남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힘을 다 분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총회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공동 대표로 해서 연회 감독도 아니고 연회장으로 하셔서 연회장분들이 공동 대표로 하셔서 그 중에 상임 대표를 혹시 뽑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유사님도 지금 여기에서 의견을 낼 때 지방 부담금 의견을 낼 때 모든 것을 지방에다가 이렇게 집중하고 부담해왔던 거 연애 업무했던 걸 다 지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방의 권력을 또 강하게 하면 또 거기에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 피튀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유사님이라는 이 지방 제도도 힘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1년직 감리사를 여기서 제한된 걸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직능별, 성별, 연령별 전문성 반영되는 선출되도록 개선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반영되는 이 선출하는데 유명무실하게 그냥 반영만 되는 것이 아니라 30% 이상씩 들어가서 영향력이 있게 반영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좀 집어서 동의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생각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의제를 계속 말씀해 주셔서 시간 추가해도 괜찮았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서라도 다른 의제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면 또 발언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7위 문제가 나왔는데 이걸 그냥 지나가면 사실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뭐 7위에 우리가 뭐 벌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젊은 그룹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처럼 저희 안에서 좀 얘기를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묻고 지나갈 건지 그냥 대연적으로 지나갈 건지 아니면 잊어버릴 건지 아니면 정말 칼날을 세울 건지 그래서 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다들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탈회라고 하는 게 파문을 지키자. 노혜민 목사가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우리 30대에 그 어떤 정확한 어떤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6페이지에 그 제안서 6페이지에 있는 선거 방법, 감독 회장에 대해서, 각연의 감독에 대해서, 감리사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된 네. 그것에 대한 저희 30대의 정확한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수나 다른 의견 통일을 통해서 우리 30대는 재입국기를 원합니다. 혹은 뭐 연회장 제도를 원합니다라는 식의 뭐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 네. 의사진행 발언 좋았습니다. 좀 정리하시면서 우리 실질적으로 그 6페이지에 있던 의회제도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 입장을 밝히자라고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거든요. 저는 네. 그 의사진행 발언은 전부 다 포함하는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예. 지금 실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의가 필요하면 결의하고 네. 그 공식 이름을 내서 일어나서 하세요. 그 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처럼 파면을 요구하든지 적어도 공개 사과를 요구하든지 다시는 공식적인 선거 자리에 입후보와 피선거권을 갖지 않겠다고 한다든지 하는 등등 우리가 요구하는 30대 의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실의에서 정말 우리가 결의하자. 그다음에 지금 이 의제에 대해서 좀 결의하는 수준으로 가자라고 하는 지금 의견 나왔거든요. 동의하시거나 반대하시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럼 결의 양해 감사합니다. 얘기하신 것 같고요. 이거대로 진행을 하고 기타 토의를 해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파면 문제라든가 그거는 그 이후에 기타 토의를 해서 거수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차피 얘기가 보면 저희한테 좀 선거 관련 문제하고 미자립 교회 관련된 문제들, 저희한테 좀 실질적인 문제들이 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조금만 더 우리 좀 자연스러운 형식으로 좀 하고요. 앞으로 5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이제 기타 안건 우리 기타 토론으로 결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결의하고 정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만 그럼 더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 갖죠. 네. 서론 지방의 신흥교회 조용태 목사인데요. 뭐 얘기 중에 다 포함되는 거지만 세습에 대한 부분과 또 그 교회에 들어갈 때 그 돈을 내고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의할 때 적어도 우리는 그 부분들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표명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더불어서 제안합니다. 세습이나 우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돈을 주고 교회 매매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부의 입장을 밝히자라고 하는 설명해 주시거든요. 이따가 우리 기타 안건 시간에 우리 기타 토의 시간에 한번 좀 답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결의하면 그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뭐 보고가 되거나 뭐 선포가 되는지 뭐 그런 이 토론이 끝나고 이제 전체 모임을 갖게 되면요, 각 세대별들 그 토론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그룹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좀 요약하고 정리해서 그리고 만약 그게 결의까지 있다면 우린 이것을 결의했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죠. 이건 대회니까요. 뭐 어떤 뭐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 안에 결의 있는 거죠. 결의의 의미가 별로 없다고. 여기 있는 사람 분들끼리라도 어떻게 좀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 아닐까요? 네, 유명선 목사님. 제목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감리교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은요 백서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얘기가 백서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단은 다 됐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김치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은 나왔는데 수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결의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30대가 결의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응급제도에 대해서 응급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잘못됐다 그러는데 왜 응급제도가 나오냐면 입법총회에서 그걸 결정하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제안을 하더라도 나이브하게 순수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결의하면 입법총대들이 우리가 결의한 거를 천명히 결의했으니까 받아주겠다, 이렇게 순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법총회가 바뀌지 않으면 모든 개혁 논의는 꽝입니다. 꽝.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입법총회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아마 그 얘기는 지금 집행부도 고민할 테고 다
답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주연 목사님이 그런 제안 해주셨거든요. 지방회, 최소 단위인 지방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걸 연회를 통해서 총회를 세우자. 이런 얘기인데 국민투표에 준하는 순으로 지금 새로 생긴 그 직무대행도 총회를 세울 수 없고 28회 총회는 이미 무산됐습니다. 지도력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지도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은 뭐냐면 가장 쉬운 방법 혁명입니다. 여기 1000명이 결의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감리교회 하겠다. 교리화된 걸 찍고 새로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먼 얘기 같죠?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까 이주연 목사님 제안하신 것처럼 법은 없지만 어쨌든 총회 대표는 지방회에서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회에서 전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가 낸 제안을 예를 들면 직무대행에게 올리고 직무대행이 그걸 받아서 각 지방에 전체 투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입법 총회에 준하는 전체 공동체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사법부에서 해왔던 얘기도 이미 다 이제 실제적인 효력이 없고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자체가 우리 지도자 우리가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좀 내면 예를 들면 감독제도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제안 올렸잖아요. 연회장 제도로 하자. 연회에서 전체가 다 투표하자.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걸 결의했으면 그거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지방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그게 결의되면 그거를 입법총회에 준하는 결의로 받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연회에서 우리가 다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라이브하게 우리가 결의하고 이거 들어주십시오. 입법총회에 부탁하는 거. 아마 어른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두 번째 안은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옷을 찢었는데 찢은 옷 다시 입는 거 없거든요. 찢어서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단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진짜 감리교단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아마 앞으로 더 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총회에 준하는 결의를 지방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그 세 가지가 돌파구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건 뭐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우리가 결의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수술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최소한 로드맵을 결의하고 끝내자. 그 얘기를 꼭 하기를 동의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하면서 좀 위험한 얘기까지 잘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분명하게 액션을 좀 취하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시간은 5분 남았고요. 한 번 지금 찬반 한 분씩만 더 의견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견에 지금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셨으면 제가 보기엔 아예 혁명을 하든지 아니면 좀 실질적으로는 지방에서부터 우리 발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 옳다, 뭐 우리 한번 좀 어떻게 해보자. 찬성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좀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해보자. 제 얘기를 잘못하셨어요. 제 얘기는 네. 그 얘기를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여기서 다루자는 얘기를 우리가 결의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결의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아까 우리 김치국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루자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좋은 제안만 하고 끝내지 말고 제안한 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든지 얘기를 하고 언급하고 점은 찍고 넘어가자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동의합니다. 네. 예. 울산광림교회 이성범 목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결의나 어떤 뭐 그런 우리의 어떤 그 뜻을 모은다는 것의 의미는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것에 이렇게 다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기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얘기점의 합의점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의를 한다면 좀 상당히 위험한 얘기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결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란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의라기보다는 우리 30대의 생각이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고 이러한 생각으로 교단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결의를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기는 어려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의라는 것이 의지를 다 합하기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난상 토론같이 이렇게 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신 상태에서 어떤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섣부른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대 의견을 제가 했고요. 저는 그냥 제안으로 해서 우리들 이 젊은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른 목사님들이 좀 책임을 지시고 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런 어떤 의견들에 대한 제안으로 이렇게 방향을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임성 마지막 발언이십니다. 저는 이게 방법이 될 수 있으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우리가 이 다룬 내용들 아까 김영선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 바뀌어야 된다는데 동감하지 않을 건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제 결의의 수준 이런 거는 이미 우리가 그거 해도 입법총회에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잖아요. 저는 오히려 가능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액션들을 준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그 감리교 목회자 대회가 개혁총회처럼 그 입법총회 그런 거 다 무산시키고 개혁총회를 열 수 있어서 전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혁총회를 열고 개혁입법안을 올리고 나서 그리고 새로운 만약에 지금의 법들이 다시 논의가 된다면 개혁총대들이 구성되고 개혁입법들을 세우고 나서 그 이후에 질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결의하고 밀고 나가자고 하지 않고 무슨 또 성명을 하나 내고 어떤 뭐 그런 로드맵들을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건 그동안 해왔던 거 이상 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여기서 30대들은 개혁총회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개혁총회 될 때까지 어떠한 입법행위도 우리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의 방법들을 우리가 논의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개혁총회에 대한 예. 50대 오세 오신 것 같아가지고 부담스러운데 50대 아니시죠? 49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리는 뭐 제안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결의할 수 있는 자리가 결의하도 소용도 없잖아요. 결의하는 자리 이따가 우리가 다 모인 자리에서 결의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기서 그 주제를 다루자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제안하자는 얘기를 한 겁니다. 결의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긴 제안하는 자리니까 이 자리. 잠깐 제가 이해가 안 해요. 여기서 제안하자라고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기서 수술 진단하는 문제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오늘 이 모임에서 전체 모임에서 결의하기 전에 그 얘기를 다루자는 거를 우리가 제안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올라갈 시간인데 이따가 결의할 것을 여기서 제안하자고 그것을 우리가 결의하자. 저희 한 5분 정도 더 얘기할까요? 맞지. 예, 5분 정도 더 얘기하죠. 뭐 어차피 더 어른들도 더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요. 이번에 좀 이야기 안 하셨던 분들 중에서 네. 키 커서 여보세요? 목소리가 작아서 고맙습니다. 정부위원회 속초국지방 조승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취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은 충분히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제안들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공식적으로 위에 올라가서 검토가 되거나 토의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어떨까 싶은 것 두 가지만 좀 제안을 드려보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국민목회에 나가는 것이 각계 전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알아서 살 길을 뚫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못 들으면 도태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파송제로 좀 바꿨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송제가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세밀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연구하면서 한번 잘 우리식으로 도입하면, 예를 들면은 교회의 사사화 문제라든가 혹은 부담금을 떼어먹는 문제라든가 혹은 미자립 교회 문제라든가 또 혹은 연금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송제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게 다 정상화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제안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사실 그 감리교회가 목회자의 어떤 그 실력을 최소한 유지하고 또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단지 1년에 하나 있는 거는 목회계획 세미나인가 그거 한 번 있는데 저는 이제 정육 정치 이렇게 되는데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또 그걸 갔다 온 분들이 어떻게 목회를 잘 하시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유명무실한 건 없애버리고 제대로 된 목회자의 자질을 혹은 목회자의 품위를 최소한 유지 혹은 향상할 수 있는 보수 교육을 좀 의무화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말 그대로 영성, 또 실력, 인격, 또 사회를 보는 시각, 상식 모든 것을 다 최소한 지금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학연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요것들도 이러한 교육을 해마다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물을 좀 빼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학교 출신의 뭐 몇 학번 누구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감리교 목사로서 교육을 받고 또 그 속에서 영성과 실력들을 갖춰가는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모두가 다 은퇴하기 직전까지 매해 교육을 받고 한 달 정도를 정해서 특정 날을 정해서 그 달에 한 주간을 교육자들이 원하는 기간대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다 갈 수 있도록 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같은 이런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그 목회자의 소양을 갖추지 못하고 나이만 먹고 교회만 커져가다 보니까 어떤 꼬라지가 나오는지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성찰과 반성이 없이는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과연 있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까다롭고 귀찮고 번거롭고 쉽지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께 생각해 보십사 이 두 가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적인 학문제 교육하고 그다음에 공교회성 말 그대로 우리의 이런 현안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목회자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시거든요. 이제 2분 정도만 더 이야기하고 한 번 정도만 더 네, 저 남부연대 대전동지가 담임하고 있는 김학수 목사입니다. 좋은 제안도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목회자 대회의 색깔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취지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열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이제 사회자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회의 색깔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찾아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신 분의 의견에 저는 절대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가 교류해야 되는데 목회자 대회잖아요. 대회라는 개념이죠.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다 서명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서명의 개념이 뭡니까? 누가 너 와라, 야 이거 와야 된다, 선배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이 자기 이름으로 서명하셨단 말이죠. 물론 개 중에는 담임 목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명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앞으로 2분 넘으면 좀 쳐주세요. 모든 눈앞에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지켜나가요. 누구는 2분, 4분 되니까 막 두 번 쉬는데 누구는 5분 넘으면 정한 번 안 치면 그런 개혁은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대회가 오늘 한 단발성으로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선배님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좀 체계적이고 좀 더 진보적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거기서 색깔을 드러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회이니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여기서 나는 내가 원해서 서명하지 않은 분들은 빠져나가시겠죠. 남은 분들이 뭔가 변화를 위해서 그때에 가서 우리가 좀 더 목소리를 내고 남은 자들이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면 여러 제안들 좋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우선 하나 먼저 시작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리더를 우리가 우선으로 뽑아야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회가 있는 거예요. 리더를 우리가 뽑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동질화되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색깔, 그러니까 이 오늘의 대회의 색깔을 분명하게 정립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먼저 정립되는 것 대회로서의 성격에 좀만 뒤에 좀 주겠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성격 얘기도 다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저 위에서 5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다 위에도 지금 경면 줄고 갖다 놨어요. 시간이 더 있습니다. 네,
배재고등학교 박성준 목사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이나 여러분들 개혁이라고 얘기해도 대부분의 내용들을 모르시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거든요. 그 내용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는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계속해서 얘기되어 온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리교회가 의회민주주의다, 뭐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면요.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사실 감리교회는 민주주의가 떠난 지 오래되고 원로정치한 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대라고 얘기하는 뭐 30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감리교회 안에 우리가 회원으로 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고 여기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파송제가 되었던 아니면 호봉제가 뭐 월급을 호봉제로 하든 이 모든 내용들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현재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린아이들 논쟁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대회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 변화를 일으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30대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과 우리의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면 오늘 이 회의의 모든 내용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정의원들이 우리의 대표와 우리의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한다면 더 이상 뭐 얘기될 것도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번 이해 친구 이제 나왔던 얘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멀리서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호남성교회 전남 동지바 하정교회를 담임하고 유은영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결의 시간이 아니고 제안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안하겠는데요. 오늘 참 좋은 모임인 것 같습니다. 동물을 떠나가지고 감시도 목사님도 모범이도 한국 감리교 목회자로서 같이 모인 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용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모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나면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면 또 뭔가 결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가 정말 감리교답게 아름답게 가는 것은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매년 저희 총동문회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총동문회를 하잖아요. 그 협상을 제가 협송도 안 가고 공도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총동문회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처럼 연애도 있지만 같이 모여서 뭐 공부는 제가 싫기 때문에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세미나나 아니면 같이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같이 연급이나 나이에 맞게 모여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든지 해가지고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는 그래서 마련해서 만날 수 있는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구성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오늘 얘기 안 하면 집에 가면서 열받을 것 같다. 꼭 한마디 해야겠다. 마지막 의견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여기 있으시죠. 멀리서 오셨잖아요. 오셨으니까. 없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좀 나오던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는 한 이제 3가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선거에 관한 문제 같아요. 의회제도 이제 그러니까 감독 선거, 그래서 이제 또 총대 선출, 그러면서 맞물려서 이제 의회제도에 관한 것들 누가 어떻게 말 그대로 개혁 총회를 하면서 이렇게 의회제도를 바꿀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자립교회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왔던 것 같은데 좀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죠. 우리 지금 보니까 다들 사실은 30대들이 말하는 게 힘이 없어지는 건 우리가 참정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그 맨 마지막에 나왔던 발제에서 보면 한 2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선거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비뽑기로 할 거냐, 아니면 총선거로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죠? 네. 여기서 한번 저희들 뭐 별이나 이더라도 저희들의 입장은 분명하게 좀 우리 30대 그룹들은 이 안에서 분명히 이것들을 지지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표명합니다.
제비뽑기로 갈 것인지 아니면 총선거로 갈 것인지 좀 이야기에 대해서 한 분씩만 좀 얘기 들어볼게요. 근데 좀 다른 문제가 그 선거 방법에 대한 제비뽑기는 방법에 대한 문제고 그거는 인단에 대한 문제고. 그런가요? 예. 다른 문제. 그럼 예, 선거인단부터 하겠습니다. 선거인단. 선거인단을 총선거로 할 거냐 아니면 그렇죠. 근데 선거인단을 이렇게 구성하면 제비뽑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거인단 총선거 하겠다 그러면 뭐 제비뽑기는 아니고 예, 선거로 가자고 하는 얘기 좀 맞물린 얘기 같은데. 아니요, 그 후보를 뭐 어떤 식으로 받을 건지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인단하고 또 연관될 수가 있어요. 아, 그건 알겠지만 그건 이제 선거인단이 되겠죠. 그 선거위원회가 구성해서. 선거위원회 이렇게까지 문제인데 또 많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다들 보면 정의원 이상은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들렸거든요. 맞지요? 네. 혹시 아니 제비뽑기로 순수하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야, 저 여기서 이렇게 특별히 뭘 하나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하지 말고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된다면 3년권을 얻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뽑기로 가야 한다라고. 여기에 선거제로 들어보면 순서대로 하시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왜냐면 제비뽑기를 선거 이렇게 또 하게 되면 뭐 그것도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비하는 사람이 선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없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한다면 이렇게 제비를 꽂는 걸 차라리 낫다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그러니까 그 지금 선거를 한다면 우리의 의견이 어떻게 만약에 하게 되면 총 모두가 다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그러니까 선거를 하든지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면 제비를 뽑자. 이렇게 하는 게 항목별로 그냥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갈라서 지금 하나만 의견 모자 이렇게 한다는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뭐 선거가 되든 제비를 뽑게 되든 어차피 결정 상황이 아니니까 그거 선거할 때 어느 라면 이렇게 하고 제비 뽑게 된다면 더 좋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의견은 그냥 항목별로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지 그걸 분리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의견을 나눌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의견을 다 받자. 분당지방 김치훈 목사입니다. 그 어쨌거나 여기서 정리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방법을 찾고 뭐 아까 세 가지 큰 주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강론으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박성중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입법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아까 정치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참하게 해달라. 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문제들은 유연하게 우리가 그 안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래서 그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는 우리가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감리교 목사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로 우리가 가는데 개혁입법, 선거하기 전에 분명히 개혁입법하고 그 개혁입법 안에는 우리가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입법 총대에 우리가 뭐 퍼센테이지로 가든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걸로 정리를 하면 저는 될 거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개혁 입법,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태로는 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상태로는 갈 수 없으니까 30대 국민의 개혁 입법을 제안하는 거고, 그로써 고유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거권을 달라, 참정권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거 맞죠? 여기 근데 이게 어차피 이게 집어넣는 그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제 같은데 맞나요? 그럼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할까요? 하나만 말을 잘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제비뽑기하고요. 참정권을 갖는 건 개념이 다릅니다. 제비뽑기 하면요, 우리는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투표를 해야지 어떤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제안했던 좋은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감독으로 나오면 그분을 우리가 뽑을 때 정치적 입장이 서는 거거든요. 근데 제비뽑기를 해버리면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 아까 지금 저도 김치국 목사님이나 우리 박성문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데 만약 제비뽑기냐 선거제도냐 하면 30대는 선거제도로 가야 된다. 투표권을 확대해서 직선제로 가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맥락에서 그거 좀 정리하고. 네.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감리교 교단이 계속 감독 선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뭔가 비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절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치력이 생기건 무슨 투표권이 생기건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감독 선거의 문제들을 단절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개입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제비뽑기로 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솔직하게 정말 그렇게 맡긴다면 그 문제는 없는 겁니다. 선거운동 문제도 없고요. 쓸데없이 돈 거둔 거 투표하는 돈으로 날아가는 것도 없고요. 그게 제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 네. 아 예. 감리교 총회에 갔었는데 정말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는데 감리교 목사라는 게 그날만큼 쪽팔린 날이 없었고 집에 와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감리교 목사라는 게 창피했고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기도 했었는데 나는 이 대회 자체가 사실은 그 총회 갔다 와서 개인적으로는 젊은 애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역량과 재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구석탱이에서 야, 저 노인네들이 저럴 때 젊은 애들이 일어나서 뭔가 감리교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만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토론한다는 건 사실 제비뽑기 하자, 뭐 하자 밤새도 여기서 사실은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누가 누구를 설득할 거고 설득당할 거고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대회는 대회로 좀 큰 의미를 둬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30대 젊은 사람들이 정말 교단의 문제 있을 때 혹은 우리 감리교에 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관심을 열심히 가져야겠다라는 결단 하나만 해도 여기서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태껏 나온 얘기들은 사실 다 공감하는 거 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거 그냥 서로 시간 때우려고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나는 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서명했던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적성을 가지고 헌신하겠다 혹은 목을 던지겠다라는 생각으로 결단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의는 제가 알아서 듣겠습니다. 네, 박성준 목사입니다. 사실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또 대회로 끝날 것 같아서 저는 계속해서 안타까웠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되게 반대한 이유가 미국이 이라크에 가서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이라크를 침공했거든요. 근데 이라크에 가서 미국이 하는 민주주의는 이라크 백성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또 여기서 30대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호혜를 베풀기를 바라고 넘어가는 형태로 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로 끝나면 또 이렇게 될 거라고요. 아까 자주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소감을 없이 우리가 성취한 내용들 없이 다시 못 모입니다. 이렇게 다시 모여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얘기하자라고 얘기해서 선거법을 제비뽑기로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상관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민주적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문제고요. 감독회장을 4년제로 할지 2년제로 할지 총회장으로 할지도 우리가 들어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감리교 공동체는 30대만 있는 게 아니고 60대 할아버지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우리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동체, 감리교회의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30대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감리교 공동체라고 할 때 공동체가 바로 건 없는 공동체가 어디고 참여할 수 없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그냥 나가도 좋은데요. 우리가 참정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나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와 감독 우리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우리 서기가 꼭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